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2위. 그러나 OECD 국가 중 청년 고용률은 최저 수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4년 후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의 진입. 젊은이들의 미래일지도 모를 가난한 중장년층들은 아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종 노동 억제들을 이겨내기 위해 경기도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들이 또 다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기 엄마라는 이유로 뭐 시간 타임 안 된다는, 뭐 아침 일찍 애 떼고 출근한다는 이유로 막 뭐라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에 도로 1학년 때는 전공 살려서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뽑는 사람도 한정이 있고, 그런 일자리 마련하는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서 뭐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도 경기도가 먼저 뜁니다. 행복한 가정, 안정적인 경기도민의 내일을 만들어줄 일자리 창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지사, 31개 시장, 군수, 경제단체장 등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역량이 총결집돼야 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 시기, 그 따뜻한 시작. 여기는 굿모닝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4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도내 31개 시장 및 군수, 경제, 노동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들이 쏟아졌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2018년까지 일자리 70만 개를 위해 경기도는 어떻게 달려갈까? 저희 경기도도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70%의 고용을 통해서 국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 과제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일자리가 국민들이 가장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문화, 금융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이 펼쳐졌던 상생협약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토론회의 첫 포문을 연 것은 고용복지연계의 일원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시장 군수들이 다양한 건의를 해오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파주시장입니다. 우리 지사님 일자리를 위해서 70만 개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처주야 노력하시고 항상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 군수인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적 북쪽에서 가장 북쪽에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오는데 1년에 같은 경우 한 300~400개 이제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그 인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 뭐 제조업 물론 뭐 인원들 따지면은 상시 고용 근로자만 뭐 하여튼 10만 가까이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고용복지센터 같은 게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 고용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장관님 노력을 할 테니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좀 한번 거들어 주시면은 더욱더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오늘 우리 남경필 지사님 또 이건 장관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일자리는 이제 최고의 복지창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 시에 일자리 센터도 있고 또 여성 세일 센터도 있고 또 청년 보육 창업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묶어서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업 훈련 교육장도 좀 만들고 또 복지 상담 관련 근로자들을 위한 또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그런 기관도 좀 만들고 또 산업 안전 교육장 등 만들어 가지고 이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서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미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한 5, 60억이 들 그런 예정이라서 장관님도 계시고 또 지사님도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국토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종합지원센터 만들어서 일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포시장 유영록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 400만 평 한강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3개년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도 연 한 7%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3만인데 저희가 한 4년 있다가는 한 60만까지 커집니다.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식구가 많으니까 저희도 시장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해주셨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3층서부터 5층 한 1200평방미터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센터를 지금 상공회의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1단계로서는 1층에 지금 창구센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용센터가 한강 신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또 지사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2단계로서는 지금 우리 김포가 지하철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개통을 하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좋은 곳에 지하철 입구에 우리 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고용센터 분양받으실 때 20억의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현재는 한 37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좋은 곳에 저희가 부지를 마련했으니까 분양대금 이상분을 그냥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고용, 또 일자리, 복지센터까지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관님 또 지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1,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구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시하고 인접되어 있고, 강원도의 우리 가평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가 우리 가평군에 있을 리는 없고 춘천시를 이용하는데, 우리 지원 시력급여를 타기 위해서 몇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춘천시를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평 끝자락에서 화천시에서 저기 남양주 양평까지 가려면 한 80km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시력급여를 타려면 한 10분 정도 업무를 보아야 되는데, 그거를 2시간씩 이렇게 소요돼서 춘천까지 가는 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급여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장관님께서 이번에 그 직원을 좀 파견 근무를 내주셔서 우리 전산망 구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을 좀 해주셔서 우리 가평군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고용과 복지, 거기에 문화, 또 금융, 서민 금융, 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주민들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정말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임명장 주실 때도 그러고 또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하루에 매일 4가지는 꼭 생각하신다면서 이를 통한 복지 실현, 이거는 뭐 하루도 빼지 않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 상징이 고용복지 브로스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 시작한 고용복지 브로스센터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화학적으로 각 팀과 예산은 각 부처에서 나가고 했지만 이제 그 센터의 모든 분들이 하나의 팀원이 되도록 화학적 결합까지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딱 오시면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 10개를 하고 17년까지 70개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금년에 10개를 해보고 내년에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가평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 대도시의 경우는 금방 한 10분이면 이렇게 고용센터 복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합이 필요하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어서 접근성.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장처럼 우리는 땅까지 다 사놨다. 자치단체 의지가 강한 데가 우선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면서 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치단체가 땅이나 이렇게 건물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 데가 아무래도 우선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실효성을 놓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내년에 더욱 확대하시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또 희망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복지센터는 경기도에서 먼저 건의해서 시작한 선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수요, 접근성, 부지 확보와 같은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이번에 말씀하신 파주, 광명 또 김포 시장님도 말씀 주시고 이런 의지가 강한 이 지역의 센터를 꼭 설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일자리, 고용률 70% 달성. 저는 그 달성 여부의 관건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아까 티타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이 해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낼 테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센터 확보에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원, 남양주, 오산, 시흥, 김포, 구리, 양평 이렇게 7개 시군에서 건의한 리모델링 예산은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었다. 고용복지센터를 금년도 1월 6일 날 남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능력을 올리는 일, 즉 노동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노동의 취약계층,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케어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끈기 있게 직업전선에서 탈락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훈련 교육기관,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폴리텍 대학 남양주 캠퍼스를 건의드립니다. 정말 더 확실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시켜서 그 일자리가 또 취직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노사민정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일자리를 위해서 상생협약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는 공공직업훈련원이 군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와 서울남부기술교육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기관으로 좀 지정을 해주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3분 공고하고 내년도에 그 8개 과정에 120명을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사무소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업무를 그 안에서 다 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용복지센터로 어떤 통합형 어떤 청사를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포에다가 고용 출장센터를 하나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 복합형으로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건축비 중 일부와 그리고 그 고용 출장센터 개소하는 어떤 이런 비용들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서장훈입니다. 아주 오늘 뜻깊은 오늘 이 자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포천시는 한 4천여 개의 작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1,500개의 기업이 섬유, 니트 산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이 사업체가 영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계 니트 시장은 아마 그래도 우리 포천시가 상당 부분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는 이제 섬유 환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십니다. 후계 세대가 지금 전문 기술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와 우리 환편조합 또 대진대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이미 학생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중인 대진대학교의 평생교육센터를 지정을 건의를 드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고교수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백남홍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니트 생산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 부족으로 미스매치가 심각한 데다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섬유산업 전문 기능인력 맞춤 교육기관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건의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 선생님들께서 정말 각 자치단체 내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훈련기관을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고용 전반이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이 직업훈련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어떤 부분에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한 17개에서 20개 정도의 전국의 산업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업별 협의회를 통해서 수요를 이렇게 보면서 최종 판단은 지역별 우리 소위 일자리위원회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국의 산업별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앞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그래서 그 판단을 매우 중시 여기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군포랄지 포천 또 우리 백남홍 회장님할지 이런 부분에 그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기관을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런 계획을 아주 그쪽 산업과 연관해서 세워서 경기도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전체 우리 2조 범위 내에서 그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의 경우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예비 타당성 이 부분이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 경기 북부를 놓고 보면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원들이 한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이 한 400개 대학에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고 모든 대부분의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고민을 감안을 하고 또 폴리텍 대학을 설립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거의 준공영제로 하는 대한상의 거의 폴리텍과 거의 비슷한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성,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장년 일자리를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지금 공동훈련센터 이렇게 대학하고 연계한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청년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업에서도 배우고 아까 대학 서민처럼 공동훈련 이런 기관 그런 데 가서도 배우고 대학의 개학 가서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일과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소위 아까 취직하면 3개월밖에 못 간다고 하는 부분을 3년, 4년 갈 수 있는 체계로 마련해 주겠다라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학습 병행제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7년까지 10,00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배우는데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듭니다. 여성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양질의 파트타임을 기업에서 채용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급여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채용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거나 육아하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장기간 전환,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그런 제도를 갖는 기업에는 역시 정부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장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 과잉 시대라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년들이 지금 임금 근로자 전환을 시켜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이렇게 갖게 되면 상당히 1년에 약 1,000만 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의 분들입니다. 특별히 기능이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 단위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빈 일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아까 포천에도 있고 빈 일자리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장년들이 원하는 급여하고 그 중견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좀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좀 보조를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중소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장 군수님이 잘 디자인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의 기업, 노사단체 또 교육하는 우리 학교와 연계해서 잘 디자인해서 하시게 되면 그것들이 도의 일자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앙정부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ABC 군이 이 모습 그것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큰 철학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봤을 때 대부분 우리 경기도 시장 선생님들은 수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훈련센터를 군포, 포천, 용인 이렇게 세 개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시장님들, 군수님들과 오늘 오전 내내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경제 살리기 또 모임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백남원 상위연합회장님께서 포천뿐 아니라 이게 이제 스스로 생겨난 이 섬유 니트 단지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지금 말씀하신 니트 섬유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즐기고 배우는 이러한 자생력 있는 이러한 어떤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당연히 이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쉽지 않을까. 우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는 확 달려들어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이번에 한번 폴리텍 대학교 이 예산도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경기도의 힘으로 한번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논의되었던 주제는 바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에 이어졌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 산업 일자리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추진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는 공모에 당선돼서 40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용센터에서 추진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는 상담 단계부터 교육기간 중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생이 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후에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 기업에 연 최대 8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기업에서는 지자체 사업보다는 국비 지원이 많은 고용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호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간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은 물론이고 참여 대상이나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이필훈 안양시장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생 산모작 시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 아까 장관님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한 노동력은 갖고 있으면서 퇴직한 장년층들 또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그런 경험과 재능이 있는 분들을 노인 상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자치단체도 함께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운영기관 스텝스의 조윤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양주 부시장님께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와 그러니까 시군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민간기관이 협업해서 컨소시엄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계층 대상으로 이런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와 계신 31개 시군 그 시장님과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반 계층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저소득층 시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돼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인시 화성군 우리 화성시 두 시장님들 그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나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직업훈련기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의 일자리위원회를 열 때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소위 변화를 많이 합니다. 뭐 서너 개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만든달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 정규 과정의 어떤 부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이 아닌 그 소위 취업적으로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일학습 소위 한국형 듀얼 직업교육훈련 모델로 이렇게 특화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각각 시군구의 자치단체의 수요와 공급을 아주 앞으로 2, 3년 내에 잘 분석하셔가지고 전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금년에도 11월 달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우선 거기에 내년도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잘 설계를 해서 하시면 이것도 전국 단위 공모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큰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 사업을 하는 그 수료 과정을 나온 사람은 기업에 취직할 때 지원금을 안 주고 중앙정부가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금년에 25만 명인데 내년에 30만 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은 지원할 때 취업을 할 때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떤 과정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과정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왔든 간에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장녀랄지 또 여성에 있어서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단절된 분들할지 또 청년으로서 그 졸업 후에 상당 기간 취업을 못한달지 또는 소득분위가 차상위계처럼 굉장히 소득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이랄지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그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지역 일자리 맞춤형 그 훈련 과정을 나온 분들도 어떤 보완을 하면 이게 그런 취업하는 과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또 경기도의 자치단체 4개소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의 이렇게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성공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경기도를 최초로 취업성공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확대되는 이 사업이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올 10월 달에 우리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장님들 그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 보내셔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장님 베이비부모 특별히 이렇게 과정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오신 장년들에 대해서 훈련 과정을 만드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가점도 주고 좀 예산도 좀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가르친다는 게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해 각 시장 군수 등 지자체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평택시장 공재화입니다. 먼저 오늘 그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기권 장관님과 남경필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평택은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송탄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인근에 5개 산업단지 380개 업체에서 근로자가 13,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주신다면 기업체나 근로자들께서 더욱 더 높은 생산력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과 우리 지사님께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준다면 앞으로 평택시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선적으로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는 그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이 그 가장 최저인 곳입니다. 40년 전에 11만 명이 현재도 11만 명인 지역으로서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대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비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신세계 아울렛이 있는 곳에 지금 여주시가 한 500평 정도의 건물을 기부 채납받게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평을 받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 도립 여주 자영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다른 곳은 다 이런 산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시지만 여주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업 지역의 자영 농업고등학교가 이제 그 자생하고 전국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여주는 그 공무원 조직으로 평생 그 학습센터를 과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에서 현재 그 재활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업과 또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황민철입니다. 제가 이제 건의드릴 거는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읍면동에는 그 직업상담사가 이제 공공근로의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근로의 특성상 그 보통 이제 최대 이제 3회까지만 연속 고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데 보통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근로 공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자체 그 기준 인건비 제도에 좀 막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우리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군수님들 건의사항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 저희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심합니다. 네, 근데 우선 평택시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제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과거에 행안부의 분권 교부서에서 했었는데요.
그 분권 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앞으로는 저희 고용부의 노후 산단 고용 환경 개선 자금이랄지 또 산업부의 유사한 사업, 그래서 노후 산단들의 핵심 지역에 어린이 공동 어린이 보육 시설, 또 거기에 소위 우리 산단에 있는 근로자를 직업 훈련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설, 또 소위 문화 시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산단에, 특히 중소기업의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국가의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고용부 따로 산업부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다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공모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전을 해봤더니 450억 가지고 했더니 경기도가 150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경기도가 돈을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서 평택의 경우도 그 내년에 그런 어떤 정부의 그 산단 종합지원시설 사업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보시니까 아주 그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꼭 가져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잘 설계를 해서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주 시장님 그 애로를 충분히 저도 느낍니다. 저는 그래도 밥 먹으러 갈 때 꼭 여주 가서 먹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사회적 기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진흥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공모 사업이라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리모델링은 또 우리 지사님이 챙겨주시라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황민철 직업 상담사, 참 어려움이 큰 말씀입니다. 저희도 저희 고용센터에 약 7,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1,800명이 약 1,500명 정도가 민간인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업별로 오다 보니까 같은 센터 안에 일을 해도 급여가 다르고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우리 상담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5일을 쉬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정부 전체의 어떤 정원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또 저희 고용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일을 통한 복지가 되려면 거기에 서비스한 분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조직, 정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의 고민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준 임금제랄지 총액 임금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소위 고용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쪽 분야의 공무원들 또 상담사들에게 뭔가 좀 사기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산단 고용환경 개선 시험사업비 절반이 우리 경기도에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효과는 확실하게 날 겁니다. 제가 사업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왜냐하면 경기도가 기업도 많고 또 주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딱 수요도 많고 또 그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가 있는데, 오늘 또 시장 군수님들 이렇게 얼굴 뵙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한 건의를 말씀해 주시니까 돌아가서 이거 더 드려야 될지 또 그냥 매몰차게 모른 척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거는 투명하게 정말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열실하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2017년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우리 시장님, 군수님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한 100만 개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저희 힘 닿는 데까지 또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7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려잡아서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한테. 오늘 행사의 협약식 이름이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식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이게 민선 6기 경기도정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4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다 같이 4가지 주제를 애써야 이게 이제 가능한데,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경기도가 특히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문제. 이 사회적 경제와 청년 취업 문제, 이 2가지를 경기도가 특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또 이 금년 12월 말에 광교 비즈니스 센터의 사회적 기업 복합 지원센터가 고용부 지원으로 이제 설립이 예정이 돼 있고, 저희 경기도는 이번에 사회적 경제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중증장애인은 물론 이 장애인 또 이 차상위 계층까지 일자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과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투여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국가의 또 이 정책 목표 때문에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공통의 규제에다가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 거기다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규제 등등을 지금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받는 역차별을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이 지원을 해주셔도 전체를 따져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장관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국정 목표, 특히 70% 고용률 달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에 예산을 더 투입하시는 것을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효과가 나는 곳에 좀 더 투여자를 해주시면 분명하게 보답을 해드리겠고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100만 개 일자리 가능합니다. 규제 풀어주면 가능합니다. 정말 규제 풀어주시면 가능한데, 그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한 70만 개에서 100만 개 어디쯤에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70만 개를 넘은 목표도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요를 보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된 수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신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 우리 장관님 더 지원 많이 해주십사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도는 시군들의 요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협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 내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협력하게 되었는데 경기도를 향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틀림없이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18년에는 경기도 목표했던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성공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보도되길 기대해 본다.